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이규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전 사주 분석 주인공은 20대 중반의 젊은 여성입니다. 이분이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남자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복잡한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유튜브를 통해 이규호 선생님의 실전 사주 분석을 시청하고 있는 1인입니다. 제 친구의 사주가 궁금하여 사연 올립니다. 이 친구는 태어났을 때부터 새아버지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때까지 새아버지가 친아버지인 줄 알았대요. 당시에 친아버지가 한번 찾아와서 그제야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키워준 새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합니다. 친아버지도 그 후 지금까지 연락은 안 합니다. 어렸을 때 이 친구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늘 친구들을 부러워해서 마찰도 많았고, 부모님께 친구들은 옷도 잘 입고 용돈도 많은데 나는 왜 이러냐 하면서 투정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친구들과 만나면 이유 없이 자격지심을 갖고 옷에 집착을 많이 하고 꾸미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19살에 남자친구와 아이를 가졌습니다. 당시에 나이도 어려서 남자친구의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너희가 알아서 키워라, 우리는 모른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친정 부모님도 입양 보내기를 원하셔서 결국 아이를 입양 보내고 그 남자와는 헤어졌습니다. 지금은 또 다른 남자와 동거 중입니다. 사주로 봤을 때 이 친구가 제대로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잘 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계유년 무오월 갑자일 신미시에 태어나셨어요. 올해 25살입니다. 경신대운 정유년에 살고 있습니다.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이 하나, 토기운이 둘, 금기운이 둘, 수기운이 하나입니다. 일단은 목화토금수 오행이 한두 개씩 모두 골고루 균형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행이라는 것이 그 5가지 에너지가 서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오자에다가 행할 행자를 사용한 이유는 행이라는 게 갈행자거든요. 움직인다는 뜻이니까 이 목화토금수라는 5가지 에너지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순환을 하면서 잘 움직여야 좋은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 사주를 볼 때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주를 딱 봤을 때 이 사주가 좋은 사주인지 안 좋은 사주인지 파악할 때에는 첫 번째로 오행이 균형되게 있는지 그걸 보시고요. 두 번째로 충국의 관계를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지지에서 좌우충이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수기운하고 화기운이 있는데요. 수국화로 화기운이 깨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충이 발생할 때에는 여기에 있는 오행이 사주 원국에 존재하지만 힘을 못 쓴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오화가 월지에 있는데 좌우충으로 깨지고 있거든요. 이 오화가 식신상간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식신상간운이 사주 원국에 존재하고는 있지만 충에 의해서 힘을 못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주에 충국이 있거나 사명살이 있는 사주는 안 좋은 사주다. 약점이 있는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탄하게 흘러가기는 어렵다고 봐야죠. 사주에 충이 있다거나 사명살이 있으면 평탄한 인생은 되게 어렵고 좀 굴곡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지금 25살이니까 남자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글을 읽어서 여러분들이 그 소개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은 19살 때 아이를 낳고 입양을 보냈어요. 그리고서 지금 현재 또 동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행실이 그렇게 좋은 여자라고는 볼 수가 없겠죠. 그리고
자기가 난 핏덩어리를 갖다가 낳았으면 키워야지. 그거를 또 입양을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아이는 외국에서 커갖고 자기 부모를 많이 생각을 할 게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낳기는 쉬운데 한 아이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그 아무리 19살이라도 그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지 또 동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자들이 나중에 또 결혼을 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참 그 동거를 2번씩이나 하고 애까지 낳고 그랬는데 또 결혼을 하면 또 결혼 생활을 잘할지 좀 의문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사주를 보면은요, 지금 갑자일주고 이 자수가 배우자궁이란 말이에요. 이 배우자궁이 정확하게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남자운이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면 이런 이 여자분을 맞아야 되는 그 신부감으로 맞아야 되는 남자 입장에서는 이 여자분은 신부감으로 좀 피해야 되는 사주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도화살이 강합니다. 이 지지에 보시면은요, 자수, 오화, 유금 이렇게 도화살이 지지 4개 중에 3개나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도화살이 많으면 여자가 좀 음탕하다라든가 아니면 술집 여자에 많다더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도화살의 본질은 있잖아요. 본질적인 의미는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것은 도화살이 많다는 것은 여자든 남자든 끼가 많다고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를 발산하고 드러내고 뽐내려는 성향의 도화살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잘 안 풀리잖아요. 안 풀리면은 술집 여자들한테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도화살이라는 자체가 좀 간능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영향도 그런 의미도 많이 담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분처럼 도화살이 강하고 뭐 이런 여자들이 또 충이 발생하잖아요. 이렇게 배우자궁이 깨지고 뭐 이럴 경우에는 그 남자 문제가 더 복잡하고 남자를 많이 밝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때 도화살이 많다 그래서 무조건 이 사람은 이성을 밝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쪽으로는 좌우충이고 이쪽으로는 잠이 원진살이잖아요. 그리고 그 어릴 때부터 새아버지랑 같이 자랐다는 얘기는 어머니가 어릴 때 아이를 이제 이 여자분이 갓난아기 때 이혼을 하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얘기니까 엄마 복도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그 배우 어머니 궁하고 정확하게 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이 사주가 지금 신약한 사주예요. 그러니까 목기운하고 수기운을 용신운으로 봐야 되고 토기운을 비롯해서 금기운이나 화기운은 기신운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8살서부터 17살까지 기미대운이 이제 들어왔단 말이에요. 위아래로 토기운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토기운을 기신운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토기운이라는 게 육신관계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를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를 나타내는 이 토기운이 8살서부터 17살에 강하게 들어오면서 위아래로 강하게 들어오면서 기신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대운에서. 그러니까 이때 아버지 운도 안 좋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분은 어머니 복도 안 좋다고 봐야 되고요. 부모 복이 대체적으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8살서부터 27살 이 경신대운을 보면 천간이 갑경충으로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18살서부터 27, 28살서부터 37, 20년 동안 위아래로 금기운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가장 많이 만나는 시기 이때에 20년간 금기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38세 이후에는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런 분은 지금 배우자궁도 깨지고 도화살도 이렇게 강하고 그런데 또 한창 젊을 때 남자 많이 만날 때 그 대운에서 남자운이 강하게 들어오는데 18살서부터 27살까지 이 경신대운은 안 좋다고 봐야 돼요. 천간이 갑경충으로 깨집니다. 그러니까 남자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잖아요. 관성운에 의해서 내가 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살서부터 27살까지는 안 좋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분이 결혼을 한다면 28살 이후 신유대운에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여기에서 육친관계에서 자식이라는 게 식신상가론을 나타내잖아요. 이분은 식신상가론이 깨져요. 좌우충으로. 그러니까 19살 때 애를 낳았고
보낸 거죠. 입양을 보냈습니다. 아이를. 그러니까 이제 내 아이가 아니에요. 내가 낳기는 했는데 내 아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식운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식신상가론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충이 돼서 깨질 때, 이럴 때에는 갖고 있는 기능이 없어진다, 약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는데도 입양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를 딱 봐가지고요, 이분처럼 이렇게 배우자궁이 다 깨지고 식신상가론도 깨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요, 결혼을 하는 날짜는 일단 30 이전에 어렵다고 보세요. 30 이전에는. 그러니까 30살이 이민년이잖아요. 이 이민년 이후에 결혼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28살 경자년도 갑경충으로 깨지고, 그러니까 30세 이민년이나 31세 계묘년 이때쯤에 결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동거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남자운은 지금 강하게 들어오니까 동거를 한다고 보고, 그런데 대운 자체가 별로 안 좋고요. 대운 자체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만나는 남자하고도 계속 결혼을 할 수 있을지, 그것은 의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남자운이 워낙 강하게 들어오니까 이 20대에는 이 남자 저 남자 이렇게 만나면서 동거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30 넘어서 이렇게 결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30 전에 결혼을 한다면 물론 그 남자 운도 봐야겠지만 끝까지 갈 가능성은 높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지금 아이를 낳아서 입양을 보냈는데 지금 자식운이 약하거든요, 이 여자분은. 그러니까 두 번째 날 때에는 뭐 낙태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되고, 두 번째 만약에 아이를 낳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이를 잘 낳아서 꼭 키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흘러가는 대운이요, 38세 임술 대운은 괜찮다고 봐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수기운, 목기운이 용신운이라고 봐야 되는데 38세 이후로 말년까지 흘러가는 운의 흐름이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25세 젊은 여성의 사주를 분석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분이 이제 25살인데 벌써 동거를 두 번째나 하고 아이도 낳고 이런 걸 봤을 때 신부감으로는 그렇게 좋은 사주가 아니잖아요.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 신부감인 여자를 한번 자세히 봐야겠다, 이럴 때에는 이렇게 배우자궁이 다 깨지는 여성들, 이런 사람들은 좀 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궁이 깨지는 사람은 아주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봐서는 안 되고 흘러가는 대운, 그리고 이 대운이 이 사람이 결혼 정년기에 있을 때 대운의 흐름이 어떤지, 이런 것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2교의 실전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